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달인 추숙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KB금융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 사단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KB금융. 모르신 분이 없죠? 국민은행을 포함한 금융지주사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최근 나왔던 이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나왔던 이슈는 5월 8일 어버이날에 나왔던 이슈입니다. 기업 밸류 프로그램 순환매에 금융지주사와 보험주가 강세를 보였다는 제목이네요. 기업 밸류 프로그램의 수혜주로 꼽히는 금융지주사와 보험업종 등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밸류업 관련주 중심으로 순환매가 나타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전일 반도체 업종에 대규모 유입된 외국인 자금이 밸류업 관련주로 순환매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금융사와 지주사 등 업종이 상승 중이다. 관련주로는 동사와 함께 한국금융지주,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메리츠금융지주, 동양생명, DB손해보험 등이 있다. 전반적으로 이제 이 밸류 프로그램이 뭔지 다들 아시죠? 쉽게 말하면은 유보를 활용해 가지고 주주가치 재원에 상당히 힘을 들여라,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배당을 늘려주고 그 다음에 자사주 매입해 가지고 소각하고 이런 식으로 주주 환원에 대해서 상당히 힘을 들이라는 거죠. 대한민국의 이제 코리안 디스카운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의미하는 게, 물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남북한이 분리되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북한이 분리되어 있는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물론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제 이런 밸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거죠. 밸류 프로그램이 뭔가 아까 말씀드렸던 쉽게 말하면은 주주환원 정책이 조금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을 포함한 뭐 선진국 같은 경우는 배당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배당을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나라 어떻습니까? 대부분 다 배당을 준다는 거죠. 배당을 주고, 우리나라는 배당을 준다 해도 끼케야 한 번밖에 안 줍니다. 뭐 연말 배당이면 연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금융사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는 1분기 기준으로 이제 배당을 줬지만은 아무튼 1년에 한 차례밖에 보통 안 합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게 어떻습니까? 반기별로 또는 분기별로 배당을 줍니다. 심지어는 매달 배당을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매달 배당을 줘요. 그럼 배당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쭈쭈바 사 먹나요? 아니죠. 그 배당을 받은 걸 다시 그 회사 주식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주주 입장에서는 배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요. 그거를 다시 주식을 사요. 그러면 주식이 다시 올라간다는 거죠. 계속 선순환이 나온다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배당을 주고 그 배당 받은 걸로 다시 그 주식을 다시 사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간다.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선순환 구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1년에 끼켜봤자 한 차례밖에 안 줍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대주주, 최대주주가 그런 생각한다는 거죠. 외국 선진국에서는 쉽게 말하면 주식 상장 회사 같은 경우는 최대주주한테 물어봅니다. 회장한테 물어봅니다. 이 회사의 주인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거기서 선진국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주분이시죠?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에 있는 쉽게 말하면 최대주주들한테 물어봅니다. 회장들한테 물어봅니다. 이 회사 누구 거 같아요? 그러면 뭐 누구 거예요? 내 거지. 그런 마인드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쉽게 말하면 내 거기 때문에 배당을 주면은 왠지 내 호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느낌이라는 거죠. 그런데 최대주주의 회사가 아니잖아요. 최대주주만을 위한 회사가 아니잖아요. 이 주주가 빠져나가잖아요. 그럼 회사는 주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상장된 기업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주주가 주인입니다. 최대주주가 주인이 아니고 주주가 주인이라는 거죠. 외국 같은 경우는 그렇다 보니까 주주들을 계속 신경 쓴다는 거죠. 계속 배당을 계속 주고 그 다음에 계속 자사주 매입에다 소가하면서 EPS를 올려가지고 밸류에이션 떨어뜨리는 그런 상황을 보이는데,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쉽게 말하면 회장들이 내 호주머니에서 돈 빠져나가는 걸 되게 아까워합니다.
배당을 주면은 왠지 느낌이 내 호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온 것처럼 느낀다는 거죠. 그게 아니란 거죠. 예, 주주가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정책을 펼친 게 그런 거죠. 기업 밸류 프로그램 한다는 거죠. 예, 회사의 주인은 회장께 아니라, 회장이 이 회사의 주인이 아니라 주주가 주인이기 때문에 주주 가치를 늘려라. 주주 가치를 재원을 확보해라. 그러면서 외국인도 들어오고 기관도 들어오고 계속 들어오면서 주가는 계속 올라가면서 계속 선순환이 나올 수 있게 만들고 있다. 그 점 투자 참고하시고, 물론 일시적으로 이때 좀 떨어졌잖아요. 이때 떨어졌던 배경이 뭡니까? 이제 총선에서 여당이 이제 패배를 하면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약간 뭐 이렇게 뒤로 조금 퇴보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 했었는데, 다시 이제 5월 2일이었죠. 그래가지고 초안이 나오고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계속 한다, 이렇게 나오면서 최근에 다시 올라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가에서 저항대가 지지대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오늘 5.1% 상승하면서 77,700원에 마감했습니다. 자, 신고가가 78,600원 한 거죠. 여기서 오늘 어떻습니까? 대략적으로 900원만 오르면 됩니다. 900원. 톡 하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신고가 부근이기 때문에 투자자의 심리는 흔들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5일선 종가상 이탈 시 절반 정리. 그 다음에 시가 회복하지 못한다면 나머지도 차익실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쌍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쌍봉 2중 고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죠. 바닥권에서는 3중 저점, 즉 3중 바닥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말씀드렸고, 고점에서는 3중 고점이다. 삼산, 삼천이라는 용어 있잖아요. 고점에서는 삼산, 저점에서는 삼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에서는 삼천을 확인하고 들어가고, 고점에서는 삼산이 나오게 되면 일단 차익실현 빠져나온다. 현재는 두 번째 봉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참고하시고요. 현재 구간에서 지지대 말씀드렸습니다. 1차 지지대 76,000원, 2차 지지대 72,000원, 3차 지지대 69,000원, 4차 지지대 64,000원, 그 다음에 62,000원과 57,000원, 54,000원 구간에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고점에서 차익실현 하고 나서 재매수 위치는 동영상 끝에 나오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급 도형 보시겠습니다. 외국은 한 달 동안 109만 8천 주를 샀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샀다 팔았다 현재 트레이딩하고 있죠. 기관 한 달 동안 90만 6천 주를 샀는데 최근에는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금투 최근에 순매수하고 있고요. 보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약간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 투신도 트레이딩, 자, 연기금은 최근에 순매도, 사모펀드 최근에 트레이딩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동사 같은 경우는 기관 현대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금투가 사고 있는 게 이게 자사주일 수도 있습니다. 자사주일 수 있고, 전반적으로 보시면 일단은 금투 위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보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도 A 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동사는 기관이 핸들하고 있습니다. 시정비율은 0.03% 아주 좋습니다. 3%대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 주주 지분율 보시겠습니다. 최대 주주 지분율 보는 이유는 바로 책임경영 확인차고 있는데, 동사는 이제 국민연금에서 8.2% 가지고 있고, 블랙락에서도 6.2%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이런 회사는 이제 국민주시라 보통 얘기하잖아요. 이제 어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국가의 금융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자, 작년에 29조 1천억 원대에서 올해는 30조 6천억 원 예상되고 있고요. 내년에 31조 3천억 원대까지 전반적으로 외형 성장은 예상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영업이익은 작년에 6조 4천억 원대에서 올해 7조 4천억, 내년에 7조 7천억까지 예상되어 있습니다. 당기수익도 계속 좋아지고 있는 경향이고요. 분기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분기부터 영업이익 기준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1분기 때 2조 1천억 원대, 2분기 때 2조 500억 원대, 3분기 때 1조 9,500억, 4분기 때는 이제 일회성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직원들, 은행원들한테 이제 연말 특상도 특별 상여금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4분기는 전반적으로 매년 보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좀 실적이 안 좋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일회성 비용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재작년 4분기 1,800원 대비 작년 4분기 때 3천억 원, 전반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괜찮았고요. 1분기 예상치로는 작년에 1분기 영업이익 2조 1천억 원대에서 올해 2조 3천억 원대 좋습니다. 2분기 때 작년에 2조 500억 원대에서 올해 1조 9,900억 약간 감소를 하네요. 예상되고 있습니다. 3분기는 작년에 1조 9,500억 원대에서 올해 2조 200억 원대. 그러니까 1분기 실적 발표 끝났잖아요. 전반적으로 2분기는 조금 실적이 조금 역성장할 거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고점을 꼭 확인하시고 대응 잘 하시기 바랍니다. 부채별 같은 경우는 부채별 유보율은 큰 의미가 없다겠죠. 금융지주사는 쉽게 말하면 어떤 회사입니까? 돈 가지고 장사는 돈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채별 유보율은 의미가 없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영업이익률은 예상 영업이익률은 23.8%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EPS는 13,295원, BPS는 158,618원이 되겠습니다. 자,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금융사, 즉 은행, 보험, 증권 이런 금융회사 같은 경우는 자, EPS 기준으로 PR을 밸류에이션 보는 게 아니라 BPS 기준으로 밸류에이션 본다는 걸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년도 예상 EPS가 158,618원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16만원 기준으로 현재 PBR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만원이 PBR, BPS인데, 자, 현재 주가 77,700원 한 거죠. 현재 거기서 지금 현재 더블이 되면은 현재 15만원대 되겠습니다. 현재 동사 어떻습니까? PBR 0.5배 때보다 안 된다는 거죠. 주가 바닥에서 많이 올라온 것처럼 보이지만은 현재 밸류에이션 PBR 0.5배 미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저평가 구간한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은 현재 PBR 0.5배가 안 된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평가 구간한 거죠. 자, 어디서 실적이 나오느냐? 뭐 금융회사니까 금융 쪽에서 돈이 나오겠죠. 금융지주사니까. 자, 이자 수익에서 30.6%, 은행에서 이자, 그리고 유가증권, 증권사 있죠. 그리고 신탁 업무하고 외환거래 쪽에서 실적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금융회사죠. 관계사, 자본금 변동액 보시게 되면은 마지막 주주배당 유상증자했던 게 2009년도네요. 매물 당연히 없고 추가적 유상증자 가능성도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사함이 연결돼서 상당히 많죠. 국민은행, 국민카드, 그 다음에 라이프 생명, 그 다음에 부동산 식탁, 생명보험, 손해보험, 자산운용사, 인베스트먼트, 저축은행, KB증권, 캐피탈 전부 다 금융 자회사로 보시면 됐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들 아시죠? 굳이 설명 안 해도 다들 아실 겁니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B금융 오늘 종가 77,700원입니다. 수급조는 기관이 핸들하고인데 현재 순 매수 중입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자, 작년 대비 올해 BPS 기준으로 4.1%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멘텀은 기업 밸류 프로그램 순환매에 따라서 금융지주사가 현재 순환매로 강하고 있다. 그래서 금융지주사와 보험주가 동반 강세를 보였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증권사도 A주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은행하고 증권사도 A주시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세대로 보시겠습니다. 차트 추세는 64.7이기 때문에 과열관 70까지는 약간의 여력이 있겠습니다. 수급 추세는 65.6이기 때문에 과열관 8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큰 손이 들어올 수 있는 텀은 충분히 남아있고요. 주가 차트 추세로 상승 여력이 약간 더 남아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신고가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종가상 이탈 시 절반 정리, 그 다음에 시가 회복하지 못한다면 나머지도 차익실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손절로 되어 있지만은 재매수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 재매수 위치는 69,000원, 2차 재매수 위치는 62,000원 구간이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KB금융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 사단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에 따른 주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